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피부과학회 TV MC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무좀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무좀의 궁금증들을 해결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오늘도 시작에 앞서서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피부과의 서현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이영복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무좀에 관한 궁금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오늘 우리 선생님 두 분과 함께 시원하게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현민 선생님, 무좀과 습진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외래 진료를 보다 보면은 네. 가끔 들어오시자마자 발바닥이 가렵다고, 발바닥에 무좀이 생겼다고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무좀 땡땡 가려움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게 많이들 알려져 있는 이유는 무좀은 이제 곰팡이 감염증인데 곰팡이가 인체 내 감염이 되게 되면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네. 따라서 이러한 가려움증으로 인한 피부염과 그냥 단순히 피부염만 있는 습진의 경우를 구별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차이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무좀의 경우에는 발가락 사이 그리고 발바닥을 주로 침범하는 특징이 있는 것 같고요. 습진의 경우에는 발가락 사이는 잘 안 생기고 발등에 주로 많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이제 양발을 딱 봤을 때 한쪽 발에만 있는 경우에는 무좀인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이분은 무좀인가 혹시 습진인가 이런 거 헷갈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러할 때는 각질을 직접 칼로 긁어서 저희가 현미경으로 관찰을 합니다. 그렇게 관찰해서 곰팡이 균사가 보이면 무좀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또 건선에 대해서도 예전에 한번 다뤘었거든요. 혹시 약간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건선과 무좀이 같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건선은 무좀과는 완전히 다른 병이고 생기는 양상도 굉장히 다릅니다. 건선 환자들이 무좀이 생기느냐? 당연히 생깁니다. 무좀은 누구한테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건선은 감염성 질환이 아니고 또 다른 생기는 만성 피부염이고요. 그런 피부염에서는 또 피부 장벽이 깨져 있거나 아니면 발에도 혹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많이 바른 사람들에게는 무좀이 2차적으로 갈 수가 있긴 합니다. 다른 피부병이 있는 분들은 무좀이나 이런 감염성 질환에 좀 더 취약할 가능성이 좀 더 있죠. 그 외에도 이렇게 무좀이랑 너무 헷갈려요 이런 분들 좀 많을 것 같아요. 무좀처럼 보이는 질환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일반 피부 질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든 질환이 그냥 보면 다 무좀 같아 보이고 모든 질환이 습진 같아 보이고 그러죠. 그런데 우선 피부과 의사로서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질환 중에 하나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접촉 피부염이라든지 습진 같은 경우는 꼭 무좀과 감별을 해야 하고요. 발톱에 생기는 약간 이런 각질이 생기거나 아니면 두꺼워지거나 색깔이 생긴다고 해서 모두 다 무좀은 또 아닙니다. 네, 그래서 발톱에 생기는 손발톱 무좀은 또 한 20가지 이상의 또 감별해야 될 질환들이 있어요. 좀 경험이 많은 피부과 의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선 임상 양상을 보고 말씀 주신 그런 적절한 검사법을 같이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손발톱 진균증 혹은 몸에 생기는 피부 진균증 같은 경우에는 진단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요것도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보통은 손발에 무좀이 많이 생긴다고 하지만은 혹시 몸에 또 무좀이 생기는지, 그러니까 발에 생기는 무좀하고 몸에 있다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몸에도 물론 무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생겼다고 우리가 무좀이 생겼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는 없고 몸에 생겼을 때는 주로 체부 백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발에 생기는 무좀과는 이제 형태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고요. 영어로는 주로 ringworm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ring은 이제 반지라는 말이죠. 그래서 반지처럼 이제 동그랗게 붉게 되는데 붉은 발진이 각질을 동반하여서 마치 반지처럼 그 몸통에 여러 개가 이렇게 있어서 오시는 분들은 보통은 저희가 체부백선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무좀은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무좀의 원인균에 따라서 나타나는 형태 또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 직장인분들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실 때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름마다 특히 이제 그 계절을 많이 탄다고 했잖아요, 무좀이. 예, 그래서 사타구니가 좀 간지럽고 색도 검어졌다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요런 것도 무좀으로 좀 봐야 됩니까, 서 선생님? 네, 사타구니에도 무좀이 잘 생길 수 있는 부위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저희는 이제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후는 이제 온난 다습한 네네. 기후를 보이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는 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덥고 이제 땀도 많이 나고, 네네. 특히 접혀 있고 그 습기까지 차고 해서 우리 무좀은 곰팡이로 인한 질환이기 때문에 곰팡이들이 좋아하는 요건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사타구니가 되고요. 그래서 처음 감염돼서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해마다 감염이 돼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의 특징은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나중에 다 나아도 갈색으로 색소 침착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색소 침착으로만 오시는 경우는 어떤 경우는 무좀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사타구니가 가려워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또 다 무좀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너무 청결하게 하신다고 자극성 있는 비누나 떼수건이나 이런 걸로 너무 자주 이제 씻다 보니까 자극이 되고 피부가 터서 피부염으로 생겨서 네. 가려움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극성 혹은 말씀 주신 건조성 피부염 네네. 이런 양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남자들의 경우에는 구별할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자들의 음낭 부위는 네. 그 사람 체온이 우리가 일반적인 몸 부위보다는 조금 몇 도 정도 다소 낮게 되는데요. 네. 낮은 체온에서는 곰팡이가 증식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네. 그쪽 부위는 이제 무좀이 잘 침범하지 못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습진의 경우에는 이제 열심히 씻으시다 보니까 음낭 부위가 가려워요 하는 얘기를 또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 차이에서 이제 구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도 막 애완동물에게마저도 무좀이 옮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질문까지 하게 되는데, 혹시 저희가 왜 이렇게 두피 같은 데가 가려워서 긁다 보면은 그 비듬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혹시 이런 것도 무좀으로 인한 증상일 수 있을까요, 선생님? 아, 그럼요. 앞서에서도 어루러기 말씀하셨었잖아요. 네네네. 그 어루러기가 이제 몸에 생기는 갈색반 혹은 하얀색으로 생기는 반이 있는데, 그게 원래는 우리 피부에 상재하고 있는 곰팡이균이라고 아마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 곰팡이균이 두피에 원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살고 있는 균이 이게 온도나 아니면 습도에 맞춰서 좀 더 증식이 되면서 비듬이 좀 더 잘 생기게 하거나 비듬이 그 곰팡이균이 원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뭐 해땡, 뭐 효땡 뭐 이런 샴푸 있잖아요. 네. 그 샴푸가 비듬에 좋은 샴푸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주성분이 그 곰팡이균을 제거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좀 많아서 생기는 비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곰팡이 제거 샴푸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고양이에 의해서도 뭐 곰팡이가 올 수도 있고, 그런 균에 의해서도 머리에 이렇게 땜빵이 생기는 피부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곰팡이에서 옮은 이런 곰팡이 감염에 의한 이제 두피 피부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굉장히 균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이런 이제 말라세지아라고 하는 원래 있는 상제 곰팡이 균에 의해서는 비듬의 원인이 되고, 또 다른 곰팡이 균에 의해서는 두피에 또 다른 종류의 임상 양상으로 피부염을 유발을 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랬는데 그 굉장히 그 무좀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그 정보들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우리 선생님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무좀에 대한 궁금증들을 다뤄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무좀을 차단하는 생활 습관을 주제로 돌아올 예정이니까요. 미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 다 같이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